사람을 보는 눈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미묘한 능력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겉모습만 봐도 느낌이 온다. 하지만 그 느낌이 언제나 진실일까? 이병철 회장은 말했다. 나는 상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외모로는 절대 익히지 않는다는 것을. 삼성 상해 시절 수많은 이들이 웃으며 다가왔지만 세월이 지나면 진짜 마음은 드러났다. 처음엔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겸손해 보이던 이가 결국 오만으로 변하곤 했다. 그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기록했다. 누가 약속을 지켰는가? 누가 감사를 잊었는가? 그 장부는 단순한 거래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본심을 적은 일기였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첫인상은 놀라우리만큼 강력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부정확하다고 했다. 우리는 3초 만에 상대를 평가하지만 그 판단은 대부분 편견의 그림자 속에서 만들어진다. 미소가 따뜻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말이 정중하다고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병철은 그런 착각의 오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을 보는 것보다 지켜보는 것을 택했다. 첫인상은 사진이고 진심은 영화다. 순간의 장면보다 긴 시간을 통과한 태도에서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뢰란 빠르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쌓이는 것이다. 이 말은 마치 마음의 금고를 여는 암호 같다. 급하게 판단한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느리게 쌓은 신뢰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려 애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켜보는 인내다.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를 떠올려보라.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이 일관된가? 기분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가? 이병철이 남긴 말처럼 사람의 진심은 결국 시간이 증명한다. 보는 눈보다 기다리는 마음, 판단보다 관찰이 더 큰 지혜를 만든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약속이란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의 첫 번째 줄이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약속을 어기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은 신뢰를 죽인다. 그가 젊은 시절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 한 여직원이 있었다. 언제나 밝고 친절했지만 문제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늘 사흘 뒤로 밀린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세 번째가 되자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장부에서 지워버렸다. 그녀가 놀라 물었다. 회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병철은 담담하게 말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건 신뢰를 버린다는 뜻이야. 그 순간 사무실은 얼음처럼 조용해졌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달라졌다. 밤늦게까지 남아 일을 마쳤고 마침내 회장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믿을 수 있겠군. 이 짧은 일화 속에는 신뢰의 본질이 담겨 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괜찮겠지가 쌓일 때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는 이를 인지부조화라 불렀다.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 마음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면 불편함조차 사라진다. 결국 자기 합리화가 신뢰의 무덤을 판다. 이병철은 매일 새벽 장부를 직접 적으며 자신도 약속의 무게를 지켰다. 그에게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약속의 증거였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 그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침묵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신뢰는 결국 습관이다. 오늘날 우리는 SNS에서 쉽게 약속하고 쉽게 취소한다. 하지만 신뢰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작은 약속 하나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누군가의 신뢰를 잃는 건 단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 다시 얻기 위해선 수백 번의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을 어기는 순간 무너지는 건 신뢰가 아니라 자신이다. 감정으로 관계를 흔드는 사람.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감정이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신뢰는 서서히 무너진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다. 감정으로 판단한 사람은 반드시 신뢰를 잃는다. 그는 젊은 시절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 능력도 있고 인기도 높았던 한 여성 관리자를 눈여겨봤다. 그녀는 일 처리도 빠르고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았다. 그러나 하루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다가 다음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감정은 공장의 공기를 흔들었다. 작업 속도는 떨어지고 불량률은 늘어났다. 이병철은 그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 표정이 자주 바뀌나? 그녀는 답했다.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공장은 내 감정을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능력이다. 그 말에 사무실은 조용해졌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녀는 화가 나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공장은 다시 안정되었다. 이병철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신뢰의 근육이라 불렀다. 감정이 흔들릴 때 그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정서 조절력이라 부른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리더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팀의 생산성이 평균 35% 이상 높다. 신뢰는 이성에서 오지 않는다. 감정의 균형에서 온다. 그는 종종 이렇게 물었다. 기분이 나쁜 날에도 미소 지을 수 있나? 그리고 덧붙였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다. 기분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 상황이 아니라 태도로 일관된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신뢰를 만든다. 감정은 칼과 같다. 잘 쓰면 관계를 살리고 잘못 쓰면 사람을 벤다. 오늘 당신의 표정은 주변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미소 하나로 공간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냉기 하나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진짜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데 있지 않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누군가가 당신을 찾을 때마다 그 이유가 필요 때문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진짜 인연은 거래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내 옆에 남는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배웠다. 겉으론 다정하고 상냥해 보여도 일이 끝나면 마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사라지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익이 있을 때만 웃고 편할 때만 다가왔다. 그런 관계는 봄날의 바람처럼 금세 식었다. 1960년대 초 삼성물산이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한 여성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 처음엔 진심으로 다가왔다. 늘 공손했고 미팅마다 성실했다. 하지만 거래가 끝나자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몇 달 뒤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다시 나타났을 때 이병철은 서류를 받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한 번의 이익으로 사람을 이용하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어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은 회사를 소비하는 사람이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쁠 때도 함께 있어준다. 이 철학은 오늘날 심리적 계약, psychological contract의 개념과 통한다. 관계란 단순한 주고받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뢰의 약속이다. 한쪽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그 균형은 금세 무너진다. 하버드대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비이익적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위기 대응력이 평균 40% 높다고 한다. 이익이 아니라 신뢰로 연결된 관계가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병철은 말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오늘 당신 주위에도 있을 것이다.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웃는 사람, 반면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후자가 당신의 진짜 인연이다. 사람은 필요로 다가올 때보다 필요 없을 때 다가올 때 진심이 드러난다. 해봤나?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 다가가고 있는가? 진심인가? 필요인가? 그 대답이 당신의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색으로 변하는가? 축하인가? 아니면 불편함인가?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성장은 멈춘다. 그는 질투를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독이라 불렀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 천천히 마음을 좀먹는 독, 그것이 바로 시기의 본질이다. 1969년 삼성전자가 처음 세워질 무렵이었다. 세상은 그를 비웃었다. 무역하던 회사가 전자를 한다고 금방 망할 거야. 하지만 그는 그 냉소 속에서 교훈을 얻었다. 남의 비웃음에서 배움을 찾는 자만이 다음 시대를 연다. 그는 그런 정신을 조직 안에서도 요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사 내부에도 질투는 있었다. 한 여성 직원은 동료가 먼저 승진하자 며칠 동안 인사를 하지 않았다. 회의 자리에서도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며 냉기를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이병철은 조용히 그녀를 불러 물었다. 왜 축하하지 않았나?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더 오래 일했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실력을 잃는다. 타인을 질투할 시간에 자신을 갈고 닦아라. 그날 이후 그는 전 임직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비웃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작아진다. 그 마음으로는 큰 일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질투는 벽을 만들고 축하는 다리를 만든다. 인간관계의 거리와 방향은 이 한 문장에 달려 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를 느낄 때 인간의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은 곳이 반응한다고 한다. 즉, 남의 성공을 시기할수록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둔다는 뜻이다. 반면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긍정적 동기와 창의성을 자극한다. 결국 질투는 자신을 작게 만들고 축하는 자신을 성장시킨다. 이병철은 늘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남의 성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성공의 증거였다. 오늘 누군가의 잘됨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건 나의 성장 기회가 찾아왔다는 신호다. 마음이 좁을수록 세상은 답답해지고 마음이 넓을수록 길은 열린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말은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그 운명은 결국 우리가 반복하는 말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사람의 말버릇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었다. 1970년대 초 수원 방직 공장 시절이었다. 그는 매일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하곤 했다. 그중 한 여성 직원은 손재주가 뛰어났지만 입에서는 늘 불만이 흘러나왔다. 왜 나만 이렇게 바빠요? 급여는 그대로인데 일만 늘어나네요. 처음엔 주변이 달래주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모두 피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병철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녀 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자네의 불만이 실을 엉키게 만들고 있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입에서 나온 말이 결국 손끝의 품질이 된다. 불평이 쌓이면 제품도 사람도 망가진다. 그날 이후 공장 게시판에는 짧은 문구가 붙었다. 말은 품질이다.
이 문장은 수십 년간 삼성의 내부 교육 문구로 남았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불평은 뇌를 부정적 패턴에 익숙하게 만든다고 했다. 불만을 반복하면 뇌는 결핍의 회로를 강화시킨다. 반대로 감사의 표현을 반복하면 충족의 회로가 확장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다르다. 그들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한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결책은 리더만 낼 수 있다. 이병철은 회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 하나를 함께 가져오라. 그에게 불평은 운이 막히는 얼굴이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결국 주변에 좋은 기운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신입 직원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불평은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말을 더 많이 했는가? 불평인가, 감사인가? 불평은 현실을 어둡게 만들지만 감사는 미래를 밝힌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를 피하는 순간 신뢰는 가벼워진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라. 그는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겼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현명해 보여도 일이 틀어지면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1970년대 중반 삼성물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수출 서류 하나가 잘못 처리되어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담당은 젊은 여성 과장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서류를 확인한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이병철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누가 시켰든 최종 확인은 자네가 한 거 아닌가? 그녀는 말을 잃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책임을 나누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겐 두 번째 기회가 없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해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3개월간 현장 실습으로 보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깨달았다. 결정에는 언제나 내 이름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 3달 뒤 그녀는 다시 회장 앞에 섰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책임은 내 이름으로 끝나야 한다는 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야. 이병철은 임원회의에서 자주 말했다. 누가 잘못했나를 묻는 조직은 절대 커질 수 없다. 내가 무엇을 놓쳤나를 묻는 조직만이 성장한다. 현대 경영학에서 이를 이라 부른다. 즉 문제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는 태도다. MIT 슬론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자기 책임형 리더가 있는 조직은 위기 후 회복력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그는 한 회의실 칠판에 이렇게 썼다. 책임나. 그리고 말했다. 이 한 글자가 바뀌면 회사가 무너진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영 원칙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었다. 남 탓은 순간의 위안을 주지만 자기 책임은 평생의 신뢰를 만든다. 오늘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떠올리는가? 남인가? 나인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신뢰의 크기를 결정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는 말로 하는 사소한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감사가 사라진 곳엔 온기가 없다. 그는 늘 감사의 부재를 조직의 냉기라고 불렀다. 1960년대 말 회사가 급성장하던 시절이었다. 하루는 이른 새벽 본사 청소를 담당하던 아주머니가 추운 날씨에도 홀로 사무실 불을 켜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이병철은 직원들에게 물었다. 저분께 고맙다고 인사한 적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말로 해야 전해진다. 그날 오후 한 여성 직원이 동료가 대신 문서를 정리해주자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병철은 그녀를 불러 물었다. 방금 그 직원에게 인사했나?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 정도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때 그는 단호히 말했다. 당연한 게 가장 위험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식는다. 그는 이후 모든 회의가 끝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조직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엠몬스는 감사의 힘에서 이렇게 말한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언어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계 만족도가 30% 이상 높고 우울감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병철은 감사의 말을 리더의 언어로 보았다. 감사는 권위를 낮추고 신뢰를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성과를 낸 사람보다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더 높이 봐라. 그 이유는 단순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노력을 본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존중이 담겨 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긴다. 결국 그런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반면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신뢰를 얻는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며 고맙다고 말해보라. 그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연결하며 인생을 따뜻하게 만든다. 교만한 눈빛을 가진 사람. 사람의 눈에는 마음이 담긴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다. 겸손한 사람의 눈빛은 부드럽고 교만한 사람의 눈빛은 차갑다. 그는 사람을 만날 때 언제나 눈을 먼저 봤다. 왜냐하면 눈은 입보다 솔직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어도 그 눈빛이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내려다본다면 그는 단번에 알아챘다. 저 사람은 남을 배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970년대 말 삼성전자 신입사원 교육장에서의 일이다. 학벌도 좋고 말도 조리 있었던 한 여성 직원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지만 문제는 눈의 높이였다. 상대가 말할 때마다 눈을 지켜뜨고 연장자의 조언에도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병철은 그녀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자네의 눈빛은 너무 위에 있네. 눈은 입보다 솔직하다는 걸 알아두게.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은 결국 자신을 잡게 만든다. 그녀는 처음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했다. 회의 자리에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언을 받을 때는 고개를 숙였다. 몇 달 뒤 사람들은 그녀를 눈빛이 따뜻한 리더라고 불렀다. 이병철은 말했다. 눈빛이 교만하면 실력도 가려진다. 진짜 리더는 가르치려 들지 않고 배우려는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는 사람의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읽었다.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은 멀리 갔고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물렀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엘버트 메라비언은 연구를 통해 사람이 받는 인상의 55%는 표정과 눈빛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태도이고 태도의 가장 정직한 통로가 바로 눈이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에 존중이 담겨 있다면 말이 없어도 신뢰는 생긴다. 오늘 당신의 눈빛은 어떤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눈인가? 아니면 배우려는 눈인가? 눈은 거울이다. 그 눈에 비친 세상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겸손은 단순한 인격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술이다. 눈빛이 낮을수록 시야는 넓어진다. 그리고 그 겸손한 시선이 결국 당신을 더 멀리 이끈다. It's 신뢰받는 사람의 태도.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제대로 보면 인생이 편해진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이 고단해진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감정으로 관계를 흔드는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눈빛을 가진 사람.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는 고쳐야 할 사람보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말은 미움의 언어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다. 신뢰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서 시작된다. 이병철은 자신을 지켜준 동료들과 함께 평생을 일했다. 새벽마다 함께 장부를 적던 사람들, 책임을 다했던 관리자들, 감사할 줄 아는 임원들, 그들이 있었기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임원 교육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행동, 지식보다 신뢰, 그리고 신뢰보다 더 강한 것은 감사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기술이 아니라 품격의 문제였다. 신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조언도 남겼다.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혹시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그는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성찰을 강조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성장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가까이 하기엔 피곤한 사람 혹은 신뢰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 인간관계는 거울이다. 당신이 준 만큼 돌아온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전략이 아니라 태도이며 결국 인생의 품격이다.